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저녁 실전사주반 시작할게요. 자, 오늘 509강의 내용입니다. 오늘 509강하고 510강하고 그 비교되는 사주를 좀 같이 놓고 같이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요 가운데 있는 사주가 오늘 설명 주인공 사주고요. 다음에 근데 오늘 요 제가 옆에다 이제 미래 모델링이라고 이렇게 써놨는데 보통 미래 모델링이라는 표시가 붙으면은 이게 아이 사주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아이들 사주입니다. 아이들 사주는 제가 아이의 미래를 맞춘다라고 표현하지 않고요. 아이의 미래를 모델링 해드린다라고 표현을 해드려요. 보통 모델링을 해준다라는 게 계획을 세워서 스케줄을 맞춰준다. 뭐 이런 거죠. 보통은 모델링 작업, 구체화 시켜주는 작업, 이제 이런 거와 같은 건데 사람의 미래를 모델링 해주는 거죠. 저는 명리학은 그런 분야에 있어서 되게 탁월한 도구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 명리학을 미래를 맞추는 도구로 자꾸 쓰려고 그러는데 이거 엄밀히 말하면 미래를 맞추는 도구가 아니라 운명을 조종하는 도구예요. 저는 관리자 모드라고 표현을 하는데 관리자 모드. 그 전자제품 같은 거 보면은 일반인들이 이렇게 조종할 수 있게끔 조종 패널이 있는데 일반인들은 모르는 관리자들만 아는 접속 단자 같은 게 있습니다. 휴대폰 같은 경우도 특정 코드를 집어넣으면 관리자 모드로 바뀌게 되면서 이 내용 설정을 좀 바꾸는 게 있죠. 그 보면은 외제차, 요즘에 뭐 국내 차들도 그런 것 같은데 외제차들은 이게 전자식 장치들이 달려 있어가지고 이렇게 정비소에 가면 차가 고장이 나서 정비소에 가면은 이렇게 뭐 전자계측 장비를 갖다가 차에다 탁 꼽으면 거기서부터 관리자 모드로 접속을 합니다. 그래서 자동차에 있는 전자칩에 설정되어 있는 각종 기록들을 뭐 바꾸거나 수정하거나 읽어내거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동차의 현재 상태를 점검을 할 수 있어요. 뭐 거기 있는 ECU 뭐 이런 것들 등을 통해서 뭐 전자제어 시스템 등에 접속을 해가지고 그런 것처럼 어떤 면에서 난 이 사주 명리학이 어떤 느낌으로 오냐면은 이 사람의 운명의 관리자 모드에 접속할 수 있는 그런 도구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물론 관리자 모드도 뭐 어느 단계까지 접속할 수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근데 사실 어떤 면에서는 우리 인간이 운명을 조종한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잖아요. 이거 마치 꼭 트릭 같은 느낌이죠. 그러니까 그래도 일반인들보다는 좀 더 일반인들이 접근하지 못하는 어떤 운명의 조종 장치에 접근할 수 있는 모드인 것 같아. 이게 이미 나의 운명을 한 50세, 70세 뭐 이렇게 살아버리면 이게 뭐 40세, 50세 살면 사실 별로 바꿀 게 없잖아요. 게다가 지금까지 달려온 관성이 있기 때문에 갑자기 오른쪽으로 가던 인생을 왼쪽으로 가게 하기가 어렵단 말이죠. 근데 우리 아이들의 인생은 아직 출발을 안 했어요. 지금 출발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단계죠. 원래 동물들 중에서 가장 부모하고 오래 인연을 맺는 게 우리 인간이라는 동물이잖아요. 웬만한 동물들은 태어나고 얼마 지나면은 안녕, 너 인생 네가 잘 살아. 그러고 이제 각자 따로 사는데 우리 인간이라는 종은 이 거의 짧게는 뭐 한 18년, 20년에서 뭐 길게는 뭐 한 25년, 아주 지나게는 30년까지 부모의 영향 하에서 이렇게 살아간단 말입니다. 이게 내가 돈 벌고 내 인생 내가 알아서 살 거야. 이게 이제 제2의 성장인데 이제 가정 형편이 좀 불우한 집안은 18살에 제2의 성장이 오기도 하고 좀 불쌍한 집이죠. 뭐 평균 군대 갔다 와서 뭐 20대 중반 정도의 제2의 성장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요즘은 좀 늦은 경우는 뭐 30대 초반 정도에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은데 어쨌건 이게 젊은 사람들 아직 제2의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은 아직 이 운명을 조종하는 툴을 통해서 미래를 어느 정도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좀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 잘 만져야지 이거 잘못 만지면 오히려 망칩니다. 망쳐요. 그 게임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 게임의 맵팩이라고 해가지고 원래 관리자들만 접속할 수 있는 게임 설정 모드를 특별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그 게임으로 관리자 모드로 들어가가지고 자기가 맘대로 게임에 설정된 거를 바꿀 수 있어. 내가 이렇게 총을 쏘는 프로그램인데 막 총알이 무제한으로 나가고 아이템이 막 무제한으로 들어오고 막 체력이 막 무한대로 뭐 펼쳐져서 절대 안 죽고 그래서 관리자 모드를 설정해서 막 게임 캐릭터를 불사신으로 만들고 부자로 만들고
옛날에 스타크래프트에 나오는 쇼미더머니 그러면 갑자기 막 돈이 팍팍 불어나는 거 이게 일종의 트릭 같은 거죠. 그러니까 아이의 사주를 볼 때는 사실 그런 느낌으로 봐요. 이게 조종을 잘해야 되는데 이거 되게 불순한 마음이나 이 조종을 잘 못해버리면 오히려 운명을 망쳐버리는 상황이 나타납니다. 사실 이 운명이라는 설정을 우리의 일반적인 에고보다 훨씬 더 의식 지수가 높은 존재, 저는 이제 하이어 셀프, 뭐 상위 영혼, 뭐 상위 의식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우리보다 훨씬 지혜로운 존재인 또 다른 나가 나의 운명 설정을 이번 지구별에서는 이렇게 살아봐야겠다라고 했는데 나의 하위 의식 나부랭이가 이거를 갖다가 자기 멋대로 에고식대로 이렇게 고쳐버리면 곤란하기 때문에 이게 엄격하게 제한이 되는 건데 사실 도사가 된다는 거, 뭐 운명학을 공부한다는 거 이런 거 자체가 어느 정도 살짝 그 틈새를 파고 들어가서 설정을 해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이의 사주를 볼 때 이거를 미래 모델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이가 앞으로 커서 어떻게 될 것입니다 라고 미래를 맞추는 게 아니라 아이가 어떻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이렇게도 될 수 있고 이렇게도 될 수 있고 이렇게도 될 수 있고 저렇게도 될 수 있네요. 이왕이면 이쪽으로 한번 밀어보겠습니다 라고 해서 아이의 가능성을 찾고 그 가능성 중에서 가장 바람직하고 가능성 높은 것을 찾아서 그쪽으로 힘을 밀어주는 겁니다. 어머니가 믿고 아이가 믿고 그 다음에 뭐 옆에서 응원해주는 사람 우리 같이 지금 수강하는 수강생분이나 또는 뭐 인터넷으로 보시는 분들이 우리 아이의 인생을 응원을 해주면 이게 집단의식이 돼가지고 더 강하게 작동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제가 아이 사주에는 미래 모델링이라는 이름을 넣어놨습니다. 오늘 소개할 주인공은 요 가운데 있는 아이입니다. 갑오년생이에요. 갑오년이면 2014년. 우리나라에 2014년에 참 슬픈 일이 있었던 해였는데 그래서 제가 갑오년은 좀 기억이 많이 남아요. 갑오년에 태어난 아이들이 벌써 초등학생이 되었습니다. 그 갑오년 세월호 사건 당시에 고등학생들이 지금 벌써 20대 후반으로 가고 있네요. 갑오년. 내년이면은 이제 10년 주기가 되는 해군요. 자, 우리 아이가 갑오년 병자월에 태어났으니까 갑오년 말에 이제 갑오년 겨울에 이제 우리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요 사주가 좀 특이하죠. 사주가 좀 특이해요. 갑오년, 병자월, 정축일, 병오일. 근데 사주가 위아래가 좀 완전히 반대 성향으로 지금 드러나 있어서 사주의 요 충으로 대비되는 이렇게 기운은 화기운으로 목화로 돼 있으면 그냥 화죠. 한마디로. 목은 지금 화를 생해주는 형태니까 여기는 지금 화기운이 강하고 요 가운데 핵심 인자는 수기운이 강해. 그래서 이게 수화상쟁의 대비가 이루어져 있는 사주입니다. 사주가 좀 특이하죠. 저도 이 사주를 보면서 좀 특이하다. 아드님 사주, 이 아들 사주인데 어머니께서 사주를 보셨는데 아드님 사주가 좀 특이하네요. 그런데 이게 어머님하고 같이 우리 아들 사주를 함께 설계를 했는데 참고로 어머니도 이쪽 명리타로 업계에 계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마치 영화 감독이 영화 찍다가 힘에 붙인다 싶으니까 다른 영화 감독 작가 불러와가지고 야 우리 좀 도와줘 같이 찍자 우리 스토리 어떻게 할까 이 장면 어떻게 찍을까 이 스토리 어떻게 이어나가 볼까 저는 꼭 그런 느낌이에요. 이제 저도 상담하다 보면은 일명 동종업계 종사자분들을 만납니다. 저는 그냥 친근하게 동종업계 종사자라고 부르는데 뭐 심리학 관련된 일을 심리 상담을 하시거나 다음에 같은 명리 상담을 하시거나 근데 보통은 똑같이 명리 상담하시는 분하고 이렇게 만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아마 똑같이 명리 상담을 하더라도 명리 상담한다는 얘기는 안 하시겠죠. 그 주로 타로 선생님들이시나 아니면 또 제가 또 영성학 쪽에 인연이 있다 보니까 영성학 쪽에 각종 힐러 선생님들 계십니다. 뭐 다양한 영성 힐러 치유, 뭐 기치료, 뭐 레이키라든가 뭐 무의식 정화, 그다음에 뭐 무의식 리딩 이런 거를 해주시는 뭐 원석 치료, 뭐 다양한 뭐 소리와 사운드를 이용한 뭐 색깔 테라피라든가 이런 영성 쪽에 계신 분들, 저는 이런 분들을 모두 힐러 분들이시군요. 그래서 저는 동종업계 종사자라고 하는데 이 우리 아이의 어머니가 동종업계 종사자세요. 이분도 제가 알기로 아마 타로 쪽에 상담을 하시는 걸로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명리 쪽에도 관심이 많으신 분이고. 근데 사실 근데 이제 이게 있어요. 중이 제 머리를 못 깎는다는 말이
맞는 말이에요. 특히 그 명리가도 그렇고 뭐 타로는 좀 모르겠다. 근데 이게 감정이 개입되면 사주를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감정이 개입되면. 그 감정이 개입되는 가장 강한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1순위 자식, 2순위 부모, 남편, 이렇게 이게 친가족들이죠. 네, 부모, 자식, 다음에 내 배우자. 근데 이제 사실 배우자는 남이잖아, 어떻게 보면. 그러면 미운 감정이나 좋은 감정이 들 수도 있죠. 근데 부모나 자식은 밉든 좋든 못 헤어져요. 너 미우니까 너 지금부터 내 아들 하지 마. 뭐 이럴 수 없잖아. 남편은 정말 미우면 헤어질 수도 있죠. 뭐 그럼 남이잖아.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특히 부모 자식 간의 인연이 강한 것 같아. 이게 문제는 이게 감정이 개입이 되면은 이게 사주가 잘 안 맞아요. 감정의 힘이 되게 강합니다. 이게 정이라는 게 되게 강한 거야. 저는 가끔 제 친한 지인이 뭐잖아? 제가 한 몇 주 전에 호신쌤이 친구가 없어요. 정확히 말하면 제가 친구를 안 사귀어요. 친구를 안 만나요. 저는 비즈니스적으로 그러니까 상담을 통해서 만나는 관계는 유지를 하는데 사적인 친분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그 저의 사적 영역으로 누군가 들어오려고 그러면 저는 다 밀어냅니다.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속편하고 아주 좋으니까 아주 좋아요. 왜냐하면 제가 동기 감흥이 되게 잘 돼가지고 감정이 엮이면은 이게 휘말려. 감정이 휘말려요, 이게 이제. 아무튼. 근데 그런 호신쌤한테 딱 유일한 불알 친구가 한 명 있는데, 그, 불알 친구. 정확히는 저 교회 다닐 때 같이 있던 친구. 제가 교회를 그만두면서 친구랑 다 헤어졌어. 이제 교회 안 다닌 지가 한 지금 10몇 년 되니까. 그러니까, 근데 그 친구는 미국에 가서 이민을 가서 살아요. 그러다가 한 5년이나 6년에 한 번씩 한국에 돌아와서 뭐 친인척들 만나고 가는데 오래간만에 미국에 있던 그 나의 유일한 친구가 한국에 왔어. 그 녀석이 오더니 야, 나 사주 좀 봐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친구한테 미안하지만 너는 내 친구라서 못 본다. 왜 못 보는데? 그랬더니 너는 나하고 한 30년 정도의 감정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뭐 친구가 한 몇십 명 있으면 모르겠지만 내 하나밖에 없는 놈이기 때문에 너는 내가 감정이 개입돼서 사주를 못 본다. 그러니까 같이 저녁이나 먹자. 오늘은 사주 얘기하지 말자. 뭐 이랬던 생각이 나요. 아무튼 이게 감정이 개입되면 사주가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분 어머니께서도 아드님 사주를 보는데 아마 다른 명리 선생님의 좀 조언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저도 이 사주를 보면서 다행이야. 나는 남의 집 자식은 그래도 사적 감정이 안 들어가잖아. 그렇죠? 그래서 오늘 그 선생님하고 같이 사주를 풀었던 케이스입니다. 자, 오늘 이 사주를 요 가운데 있는 사주를 설명하기 위해서 아주 유사한 사주가 있어서 이분은 어른 사주예요. 왜냐하면 호신쌤이 아이 사주만 봐주게 되면 사실 이거 어떻게 보면 믿거나 말거나잖아. 가끔 이 호신쌤의 방송을 매 눈으로 보시는 분들 중에는 저거 말이야 믿거나 말거나 검증도 안 된 거, 저거 검증하려면 앞으로 20년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저거 너무 날로 먹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까봐 제가 좀 근거를 조금이라도 마련하기 위해서 보통은 유사 사주와 비슷한 형태의 어른 사주를 같이 놓고 뭐 유명인이 있으면 더 좋고 보는데 옆에 있는 사주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저는 이 사주가 좀 생각이 났어요. 비슷한 점이 좀 많죠. 비슷한 점이 좀 많죠. 언뜻 보면 비슷한 점이 많은데 사실 두 개 사주는 좀 핵심이 달라요. 사주에서 핵심 자리가 어디냐면 월지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사주는 구성이 지금 되게 비슷하게 되어 있기는 한데 핵심 자리가 달라요. 어디겠어요? 월지가 다르죠. 이거는 겨울에 화가 많은 사주고요. 이건 겨울에 화가 많은 사주고요. 이 사주는 여름에 화가 많은 사주예요. 여름에 화가 많은 사주예요. 그래서 겨울에 화가 많은 사주나 또는 여름에 수가 많은 사주는 일명 조후를 이루는 사주가 돼요. 마찬가지로 이 사주도 조후를 이루는 사주가 되는데 좀 이렇게 볼게요. 그 월지라는 자리가 사주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냐면 이 사주의 월드예요. 이 사주의 세계. 이 사주의 계절을 나타내고 있죠. 이걸 이제 조후론으로 보는 조후용신, 뭐 조후론으로 사주를 보는 건데 이 조후를 볼 때는 겨울 사주나 여름 사주는 좀 주의 깊게 보는데 사실 봄이나 가을의 사주는 그닥 영향을 거의 미치지 않아요. 거의 해석에서 뭐 달라지는 점들이 없으니까 영향력이 가장 큰 게 한겨울 사주, 이렇게 자월이나 한여름 사주, 이렇게 5월 이런 형태들이 되는데 자 한번 이렇게 보죠. 겨울에 난로를 많이 피면
겨울이 여름 됩니까? 겨울에 난로 많이 피면, 겨울에 조명 많이 비추면, 한밤중에 조명 많이 비추면 밤이 낮이 됩니까? 뭐 낮처럼 일부 느껴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겨울에 난로를 많이 핀다고 해서 겨울이 여름이 되는 게 아니고요. 대신 겨울이 겨울답지 않게 따뜻해진다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겨울에 따뜻한 날하고 여름에 따뜻한 날은 레벨이 다릅니다. 같은 따뜻한 날이 아니에요. 보통 겨울에 따뜻한 날 한국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겨울인데 따뜻해 그 말인즉슨 한 영상 5도나 뭐 한 영상 8도 정도 뭐 되겠죠. 근데 여름에 더운 날은 영상 40도나 영상 45도 정도 되는 거죠. 이게 영상 5도하고 45도는 레벨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이 오른쪽에 있는 오늘 주인공 요사주는 겨울에 불이 많은 겁니다. 근데 이 불이 많은 건데 이 불이 뭐냐면은 비경겁제예요. 비경겁제. 그러면은 차가운 조직, 자수니까 평관 조직이죠. 차가운 조직을 따뜻하게 하는 사람들 같은 거예요. 보통 이런 경우가 고난 속의 휴머니즘 같은 형태입니다. 뭐 좀 느낌을 약간 과장돼서 얘기를 하자면 역경 속에 피어난 휴머니즘 뭐 이런 형태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뭐 아마존 오지 탐험을 하고 있는데 다들 힘들어 죽겠는데 거기 뭉쳐있는 사람들이 막 따뜻한 열기로 그래 우리 뭉치니까 따뜻하지 뭐 약간 이런 느낌인 거지 뭐 아마존이 천국된 거 아니죠. 자, 이런 모습이고요. 이번에는 옆에 있는 이사주 임신년생이니까 지금 30대 초반의 여성분이신데 이사주는 이게 정오의 열기입니다. 정오의 열기. 미국 영화 중에 좀 야한 영화 중에 제가 좋아하는 제니퍼 코넬리가 나오는 정오의 열기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 일단 이사주를 보면 그게 생각나요. 이게 한여름에 뜨거운 열정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주는 이열치열이죠. 이열치열 사주예요. 이열치열이 뭐예요? 한여름에 뜨거운 찌개 먹기, 뭐 한여름에 뜨거운 먹탕 같은 거 먹기, 뭐 이런 거 같은 거죠. 대신에 이 사주는 일지에 요 축토가 조를 조정해주는 성분이기 때문에 이게 원래 여름의 병정화들은 주류 세력들이에요. 여름의 병정화들은 주류 세력인데 근데 이 주류 세력에 반대되는 축토는 비주류적인 일들입니다. 비주류적인 일들. 그러면은 이 뜨거운 여름에 축토의 식신 재주를 발휘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둘이 같은 정축일주인데 얘는 여름에 축토 쓰는 사람이고 이사주는 겨울에 축토 쓰는 사람입니다. 좀 차이가 있어요. 참고로 왼쪽에 있는 이분은 여자분이신데 종교단체에 계신 분이시고요. 그러니까 정신 철학성이 되게 높으신 분이시고 약간 세속적인 일보단 비세속적인 일을 하고 계시며 지금 미국에 있는 자원봉사단체에서 활동을 하시고 있고요. 이분이 원불교의 교무님이신데 이제 뭐 절에서는 스님이라고 하고 교회에서는 목사님이라고 하고 원불교에서 목사 같은 목사 전도사 역할을 하시는 분들을 원불교에서는 교무님이라고 하시는데 되게 훌륭한 일을 하시는 원불교 교무님이십니다. 참고로 호신쌤은 종교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이 전혀 없는 사람이 그냥 다 무덤덤해요. 이 종교는 훌륭하고 이 종교는 쓰레기고 저는 그런 게 없습니다. 저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뭐 절도 다니고 했기 때문에 저는 교회나 절이나 다 모든 종교를 존중합니다. 아주 너무 좀 과도한 사기성을 가지고 있는 일부 이상한 사이비 종교단체 빼고는 저는 종교에 대한 편견이 없다라고 저는 볼게요. 저는 심지어 남묘호린개교도 아무 생각 없이 아무 느낌 없이 잘하고 계십니다. 좀 뭐 이런 형태니까 남묘호린개교라고 있어요. 잘 모르시죠? 이거 나중에 시간 되면은 이게 일본에서 온 종교인데 요즘식으로 표현하자면 약간 시크릿을 하는 종교. 이게 약간 뭐 남묘호린개교 이렇게 주문을 외우면은 내 운이 좋아진다 하는 종교인데 근데 옛날에는 사람들이 약간 이상한 눈으로 이상한 종교 아니야라고 봤는데 남묘호린개교에 있는 분들 중에 뭐 나쁜 사람이 없고 사회에 무리를 일으킨 적도 없고 뭐 가정을 파괴하는 일도 없고 뭐 광신도나 맹신도들 때문에 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수십 년간 뭐 하나도 없기 때문에 내가 보기에는 이 남묘호린개교는 약간 좀 이름이 좀 이상해서 그렇지 왜냐하면 약간 일본에 가서 약간 토속화된 종교가 다시 한국으로 넘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름이 좀 요상한데 뭐 제가 보기에는 뭐 이상한 것 같지 않아요. 예전에 한번 얼마 전인가 상담하신 분이 남묘호린개교에 다니시는 분이었는데 뭐 아무튼 뭐 그런 게 있었던. 아무튼 호신쌤은 종교에 대해서 불교든 기독교든
일체 뭐 차별이나 편견이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원불교도 좋아해요. 뭐 일체 차별이 없습니다. 제 예전에 고등학교 때 그때 잠시 친구였던 친구가 원불교를 다니던 친구, 그 친구 따라서도 원불교 그게 이제 약간 조금 특성화된 불교라고 볼 수 있어요. 불교에서 조금 더 현대화된 불교라고 볼 수가 있어요. 불교하고 공통점이 좀 많기도 하고 다른 점이 많기도 하고 불교 입장에서는 불교 아니야 이럴 거고 또 원불교 입장에서는 이름에 원자 붙었지만 우린 불교 아니야 이렇지만 뭐 비슷한 점은 많이 있는 약간 현대에 생긴 종교. 원불교 교무님이세요. 지금 미국의 선교 활동 및 그 자원봉사 활동을 지금 하러 가신 분이신데 저하고 함께 좀 영성 대화를 되게 많이 나누었던 그래서 좀 인상 깊었던 분입니다. 이 사주는 이게 요 가운데 축토가 핵심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뜨거운 사람들의 기운을 빼주는 역할이 나의 식신이거든요. 이 식신이라는 게 뭐 재능 전문성도 되지만 나누고 베풀고 기르고 키우고 돌보고 뭐 포교하고 설명하고 말하고 이런 것도 되는데 이분이 지금 봉사활동에 가 있죠. 어떤 봉사활동이냐면 이렇게 사회에 유명하고 쟁쟁한 사람들의 기운을 빼주는 역할을.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의 축토의 봉사활동은 뜨거운 정오의 열기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어컨 같은 역할을 해주는 거죠. 이게 축오원진님은 나쁜 거 아닌가요? 그러는데 이게 주변 환경이 어떠냐에 따라서 달라요. 이런 축오원진은 이 축토가 오화의 기운을 지금 빼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여름의 기운을 시원하게 빼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이 축토는 이게 나쁜 역할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화의 기운이 부족한데 축오원진이 걸려 있으면 오화가 축토에 의해서 화의 기운, 열의 기운이 쏙 빨려 들어간다. 뭐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사주는 화의 기운이 그냥 넘치잖아요. 넘치게 많잖아. 이 넘치는 화의 기운을 축토의 활동으로 소진시켜 주는 형태니까 뭐 꼭 어떤 느낌이냐면 돈 많은 사람이 돈 쓸 데가 없는데 돈 쓰게 해주면서 기분까지 좋게 해주는 약간 그런 느낌의 사주죠. 이게 내가 속한 조직인데 같은 소속에 있는 그래서 제가 이분한테 선생님은 앞으로 이 종교단체의 봉사활동을 하시면서 이런 형태의 사주는 사회에 잘나고 쟁쟁한 사람들 이 병원은 사회에 빛나고 자신을 드러내고 막 걸어만 다니면 상징적 역할이 되는 이 빛나는 사람들이잖아. 빛과 열을 함께 가진 사람들이 병호라는 사람들인데 이런 비경겁제들 사이에서 정화가 딱 들어가면은 나를 드러내는 거예요? 안 드러내는 거예요? 병화들 사이에 정화 껴있으면 정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또 제 질문의 뜻을 알겠죠? 좋고 나쁜 거 아니에요. 가끔 예식장에 신부보다 더 이쁘게 하고 가면은 그거 민폐예요? 아니에요? 그거 민폐죠? 연예인 옆에 연예인보다 더 잘생긴 매니저 있으면 그거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연예인보다 더 잘생기고 더 키 크고 막 몰라 뭐 연예인이 좀 개성파 얼굴을 가진 뭐 그런 사람이면 뭐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연예인을 빛내줘야지 연예인보다 내가 빛나면 곤란한 거야. 그러니까 명리학에서는 자꾸 남을 누르고 나를 내세워라 뭐 안 그러면 바보다 이인자다 이런 식으로 되게 이기적으로 에고적인 거가 좋은 선인 걸로 가르치는데 그렇지 않은 환경들도 되게 많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자나 어떤 기부를 모금하는 사람들은 그 기부자가 주인공이 되면 정확히 말하기 기부 행사를 주최하는 사람이 주인공이 되면 안 되고요. 기부자가 주인공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큰 어떤 모임이나 단체에 가서 기부금을 탁 내면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해줘야지 거봐 내가 잘나니까 사람들이 기부금을 내는 거야.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기부금 안 내겠죠. 그러니까 이 사주가 딱 어떤 느낌이냐면 이 병호라고 하는 사회에 잘난 사람들의 기운을 빼주는 역할을 드러나지 않게 하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되게 멋있지 않아요? 나를 드러내지 않으면서 내 주변 사람들을 빛나게 해주면서 그들의 기운을 빼주는 거야. 뭐 쉽게 말해서 돈 많은 사람이 돈 쓸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줘서 그리고 서로 기분 좋게 해주는 거죠. 이분은 자원봉사 활동을 하시게 되면은 사회의 어떤 유력가들이나 어떤 상징적인 사람들 이게 빛이 강하면 상징성이 되게 강해요. 빛이 강하면 상징성. 상징성이 뭐냐면요. 누가 기부금을 냈더니 다른 사람들도 기부금을 내. 누가 가서 뭐 예를 들어 고엽제 피해자라든가 뭐 일제시대 징용을 간 뭐 할머니들 뭐 위안부 할머니들을 이렇게